네, 지난 시간에까지 4차례에 걸쳐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자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또 지도사 관계 법령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지도사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시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의 결과에 대한 분석 및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경우 다른 민간 자격증과 달리 지도 분야도 많고 또 시험 과목도 많고 분야가 워낙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과목 자체도 1차 시험은 6과목이지만은 2차 시험의 경우 경영지도사 4개 분야, 기술지도사 3개 분야, 기술지도사 9개 분야 해서 모두 12개의 분야에 대해서 한 과목당 3과목씩의, 한 개 분야당 3과목씩의 시험에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약 40개 이상의 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당 과목에 대한 내용을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시험의 형태와 결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1차 시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어렵게 얘기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회계학에 관한 경향을 좀 말씀드리고, 2차 시험에 대한 전반적으로 시험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실시되어 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시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차 시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시험에 관한 내용은 2018년의 경우 602명이 응시를 해서 160명이 합격하여 경영지도사는 26.6%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지도사의 경우 15명이 응시해서 2명이 합격을 해서 13.3%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기술지도사의 경우 응시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률이라는 것이 신뢰성에 대한 다소 의문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합해서 617명이 응시를 해서 162명이 합격을 하여 26.3%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수년간의 어떤 그 통계를 검토해 보면은 약 25%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도사 양성 과정의 이 응시 인원과 합격률을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경영지도사가 1134명이 응시하였고 1027명이 합격을 하여 90.6%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의 합격률도 살펴보면은 약 90% 내외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는 양성 과정도 2018년의 경우 37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응시자는 47명이 응시를 해서 37명이 합격했는데 78.7%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81명이 응시해서 1064명이 합격을 해서 90%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시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술지도사의 응시율이 이게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계속되니까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이 지도사 중에서 기술지도사 제도가 필요성이 존재를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뭐 시험을 경년제로
치러야지 된다. 또 몇 년에 한 번씩 치를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논의되다가 최근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경영지도사와 자격 제도 자체를 합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도사 양성 과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합격률이 왜 이렇게 높으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사 양성 과정의 경우는 1차 시험 6과목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시간 이상 이수를 한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60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는 그 과목 6과목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과목당 10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받은 범위 내에서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차 시험의 경우에는 과목만 정해져 있지 범위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양성 과정의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범위라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차 시험보다는 훨씬 쉽게 합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오지선다형인데 반해서 지도사 양성 과정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목별 평균 점수 분표를 보게 되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합격자 기준으로 볼 때 56.43점, 경영학이 68.42점, 회계학개론이 66.39, 기업진단론이 68.65, 조사방법론이 71.23, 영어가 67.71.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가장 낮은 점수를 작년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득점대별 인원 분포 내용을 보면은 물론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균이나 이와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0점에서 89점대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도 중소기업 관계법령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의 경우에는 아마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가장 어려웠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험자의 현황 분석을 보면 2018년도에 남성과 여성이 전체적으로 903명 중에서 여성이 159명, 그 다음에 744명이 대상자였는데 응시자는 여성이 109명, 남성이 493명이 응시를 해서 여성이 17명, 남성이 14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률은 여성이 15.6%, 남성이 29%가 되겠습니다. 합격자의 비율은 여성이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합격자를 살펴보면은 10대에서 30대까지가 차지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421명으로 약 7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모두 응시하는 자의 경우 사실상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령대가 낮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합격률은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합격자의 비중이 연령이 좀 낮은 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 합격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8년의 경우 경영지도사가 1155명이 응시를 해서 합격이 21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8.6%가 합격을 했고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는 75명이 응시해서 21명이 합격을 해서 28%가
합격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합격률은 19.2%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합격률을 보면은 2014년의 경우 21.2%, 2015년의 경우 34.9%, 2016년의 경우 15.9%, 17년의 경우 13.1%, 또 18년의 경우 19.2%가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에 대해서 연령별 합격자 분포를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적으로 20대, 30대, 40대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67%, 약 70% 정도의 경영지도사 연령별 합격률을 보이고 있고,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는 30, 40대가 약 62% 정도를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시험 합격에 대한 것을 분야별로 살펴보면은 2018년의 경우 보면은 인적자원관리가 11.1%, 그리고 재무관리가 14.9%, 마케팅이 23.4%, 생산관리가 19.6%, 그래서 전체 평균은 18.6%가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약 2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8%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5명이 응시해서 21명이 합격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그 수험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도 경영지도사가 20%, 2015년도 38.1%, 2016년 15.5%, 17년 12.9%, 18년 18.6%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목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은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우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 중에서 조직행동론이 5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관리 분야의 경우는 재무관리, 회계학, 세법 중에서 세법이 가장 낮은 점수로 53.53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 분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생산관리, 품질경영, 경영과학 중에서 경영과학 분야가 48.7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의 경우는 마케팅관리론,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 세 과목에서 마케팅관리론이 61.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가 특별히 낮은 점수를 얻는 과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득점대별 인원 분포를 보시면은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우 60점 이상이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는 합격된 인원이지만은 22명에서 70점이 3명, 그래서 25명이 되고 있고, 재무관리 분야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60점 이상이 50명, 생산관리 분야의 경우 22명, 마케팅 분야의 경우 12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 최고 득점자가 80점 이상이 재무관리 분야에서 2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79점 이하의 득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수험자 현황을 보면은 여성의 비율이 전체에서 9.3%를 보이고 있고, 합격률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비율이 비슷하게 지금 합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4회 작년도 경영지도사 1차 시험 시행 현황은 2019년 4월 6일 날 시행을 했고, 시행 지역은 서울 한 개 지역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장소는 성수공업고등학교 등 2개의 지역에서 했고, 합격자 발표 일시는 5월 15일 날 발표를 했고, 대체적으로 좀 이와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도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서울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1차 시험의 경우 합격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낮은 연령대여서 합격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1차 시험보다 높은 연령대에서 합격률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1차 시험의 경우에 낮은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시험에 응시를 많이 하게 되는 결과가 있고, 또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양성 과정을 거쳐서 1차 시험을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이 2차 시험에 응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합격률과는 관계없이 전체적인 인원수에서 높은 연령대의 분들이 2차 시험에 많이 합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경영지도사의 합격 비율에 대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시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실상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험을 잘 치러서 합격을 하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과목상의 문제, 또 시험에 관한 여러 가지 분석에 관한 전문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1차 시험에서 그래도 점수가 낮은 중소기업 관계 법령과 회계학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10개 법령에 대한 그 시험을 응시를 하여야 되고, 그 10개 법령 중에서 중소기업 기본법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는 법령당 4개씩의 문제가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공이 4개씩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 지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2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령에 대해서는 6개씩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법령의 아마 그 조문수하고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전에는 좀 다소 한두 문제씩의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 3년 동안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령당 같은 문제수가 출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경우 특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조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암기를 요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부분이 특별히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실무상으로 중요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시험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는 시험 출제를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는 사실상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의 문제를 다루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중소기업 관계 법령, 10개의 법령과 시행령, 시행 규칙의 범위 내에서 대개 출제가 되고, 고시나 지침 등에서 출제되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개 문제의 유형을 보면은 다음 중 뭐뭐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묻는 것이 많고, 다음 중 옳은 것은, 해당하는 것은, 뭐 이와 같은 형태가 많은데, 문제를 출제하는 특성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또 회계학이나 이 관계 법령의 경우는 시험을 공고하는 당시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현행 법률에 대한 것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회계학에 관한 문제인데, 회계학 개론에 관한 시험의 경향은 점진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보면 거의 50% 이상이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 분야가 약 25%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것도 점진적으로 폭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학 개론의 경우에는 계산하는 문제의 경우 눈으로 이해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직접 풀어보시고, 또한 문제를 풀이하는 연습을 하면서 그냥 무한대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의 이 경우를 살펴보면은 2차 시험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모두 6문제씩이 지금 현재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6문제 중에서 30점짜리의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4문제는 10점짜리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0점짜리나 10점짜리의 문제의 경우 뭐 논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30점 전체를 부과하는 문제가 출제하는 경향보다는 그 30점이면 30점, 10점이면 10점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문제로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점수가 주어지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30점의 경우에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응답을 하도록 이야기하면서 그 응답 내용에 따라 부분적인 점수를 다시 부여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풀이한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인 점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는 문제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고, 10점짜리의 문항의 경우에도 부분적인 문제를 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10점 내에서 5점, 4점, 3점 또는 이와 같이 분할을 해 가지고 출제가 되어서 부분 점수를 매길 수 있도록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안을 작성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정해진 시간 내에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가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 중소기업 관련법의 경우에는 최근 1, 2년 내에 출제된 문제를 기피하고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출제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의 경우에도 기왕에 출제됐는데 최근에 출제됐었던 문제와 동일한 항목에 속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숫자를 바꿔가지고 또 문제의 형태를 약간 바꿔서 출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영지도사의 업무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대한 법령이 22개지만 찾아보면 매우 많은 부분이 법령이 중소기업 관계 법령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지도사 자격증을 여러분이 취득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보다도 실질적인 창업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는 보다 밝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